이번 이야기는 실화. 그때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미사오고 여기저기 붙여서 글을 말까스럽게 적지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적겠습니다. 그때 2005년입니다. 그때 서울에 살 때였는데 천안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선배에게 무슨 재료를 사다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갖다 줄 겸 놀다 올 겸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일반 국도로 타고 갔는데 평택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평택의 도시정비화인가 명칭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광역적으로 깔끔화? 아무튼 그런 걸 하는 공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평택은 전에도 간혹 갔던 곳이고 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헤매다시피 찾아가는데 그 공사 같은 것 때문에 이정표도 엉망이고 길도 엉망이고 해서 좀 헤매게 되더군요. 아무튼 물어물어 가다보니 길이 양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직진하면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오른쪽으로 쭉 바리게이트를 쳐놨길래 공사하나 보다 싶어서 오른쪽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가다보니 아주 좁다란 산길인데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후진으로 내빼려고 해도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조심조심 앞으로 갔습니다. 자그마한 전형적인 시골 동네가 나왔습니다. 한 2km 정도는 비포장도로가 쭉 뻗어 있었고요. 그때 시간대는 여름인데 7시 40분쯤에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 비포장도로 양옆으로 전부 논밭, 민가가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고 길 중간 지점에 수은등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다보니 수은등 밑에 하얀 소복이 아니라 그냥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산발에서 늘어뜨린 채 푹 쳐박고 왼발로 쭈그려 앉아있더군요. 저 여자 뭔가 싶긴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오른쪽 백미러를 보니 정말 방금 1초 전까지 수은등 밑에 쭈그려 앉아있던 그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분을 뭐라고 묘사해야 할지 글 실력이 없어서 암튼 반사적으로 룸미러를 보고 왼쪽 백미러를 봤습니다. 웬걸 그 여자가 차로 뛰어오는 겁니다. 정말 단어를 갖다 붙이고 싶은데 그냥 무섭다는 말만 생각납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60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수동도 아니고 자동입니다. 스피도메타는 220까지입니다. 60에서 걸려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뭡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땡겼나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와 차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머리 식히면서 생각했던 게 사람이 100m를 10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계속 달리면서 최대 시속 40km 정도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차의 계기판 바늘은 60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지만 그리고 여자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저는 그냥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창밖으로 뭐가 자꾸 아른거립니다. 힐끗 봤더니 그 흰 옷의 여자가 바로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닙니다. 산발하고 맨발인 채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남자입니다. 이건 뭐 암튼 그때 운전하던 차는 차 속력이 좀 올라가면 문이 저절로 잠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 문도 안 열었고요.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달리면서 손으로 문을 따는 겁니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도 모릅니다. 그릴 거 따지지 마십시오. 저도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수은등 지나고 직진 비포장도로 지나면 산 옆길 나가면 시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약 2km 정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놈이 따라오고부터 그놈한테 3번을 따라잡혔습니다. 문을 따고 달리는 채로 상체를 차속으로 쑥 밀어놓더군요. 그놈의 얼굴을 제가 다리를 열심히 들어놨다 놨다 해서 무릎으로 밀다시피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잡혔을 때 제 왼쪽 무릎 윗부분을 허벅지 맞나요? 아무튼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빨로 콱 가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조수석 화물카
그 물건 넣는 곳 있죠. 거기에 항상 알루미늄 바디로 된 랜턴을 밀어놓습니다. 거길 꺼내서 머리를 열심히 팍팍 찍었습니다. 가까스로 떨궈냈지만 곧 또 잡혔습니다. 발로 차서 떨궜습니다. 나가 떨어지면서 제 왼쪽 신발도 갖고 갔네요. 그는 백미러를 보니 넘어져서 나뒤고 있더군요. 안심할 상황은 안 되어서 볼 겨를도 없이 나갔습니다.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리막만 내려가면 동네입니다. 아득해진 정신이 돌아오니 고통도 살아나서 깨물린 허벅지는 피가 철철. 어느 동네 편의점 쪽 갓길에 차를 잠시 대놓고 쓰레바로 갈아 신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군요. 편의점으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하고 선배에게 줄 물건을 안중에도 없이 선배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피곤해 죽을 만치 몰려오더군요. 꼴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선배가 노가다 하다 왔냐 그럽니다.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고 욕실에서 싸고 세수하고 발만 씻고 들어왔습니다. 양치는 생략했습니다. 옷을 벗고 자려고 하는데 바지가 조금 벗겨지다가 허벅지쯤에서 걸립니다. 물린 건 피가 떡이 돼서 살살 뜯어냈습니다. 샤워기로 피 씻어내고 대충 닦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원래 목적이 선배에게 물건을 주러 간 거라서 트렁크에 실어놓은 그 물건을 빼주러 나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어저께 그놈이 나갔더실 때 벗겨져서 갖고 갔던 제 왼쪽 신발이 트렁크 물건 위에 떡하니 놓여져 있더군요. 미친놈 취급당할까봐 선배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워낙 초자연적 얘기를 들으며 또라이 취급하던 분이라. 이 얘기는 제 친한 친구 둘, 그리고 제 여친에게 허벅지 물린 자국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강조를 많이 했던 구라처럼 느낄지 몰라서 많이는 안 합니다. 단지 이 얘기 100% 실화입니다. 애기를 극화시키려고 덧붙인 것도 없고요. 뺀 부분도 없습니다. 애기는 끝입니다. 좀 허무한가요? 전 그때 생각을 하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덤덤한 편이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가 뭔지.